경부신문입니다. 이인영 더불어민중당 원내대표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. 이 사람들이 뒤에 걸린 그 글자가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요. 신영복 글씨체입니다. 신영복 글씨체. 이런 말씀을 하면은, 야, 넌 시골 사부, 당신은 맨날 신영복 글씨체나 뭐 그런 거 따지고 있고 왜 그래? 도대체 글자 가지고. 이 심각한 겁니다. 심각한 겁니다. 간첩의 글씨체인데 이걸 집권당, 자유대한민국의 집권당에 걸고 있는 게 왜 나만 이상해야 되죠? 약간 억울합니다. 심각한 거거든요. 그 백정혈통 있죠? 북괴들이 쓰는, 그 집안 애들이 쓰는, 걔들 글자 이렇게 45도로 살짝 올라가는 거죠. 예. 글자를 가지고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고 학력까지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. 저도 FBI 그 글자 심리학 같은 책도 많이 보고 했는데요. 글자는 멋있는 글자 맞습니다. 신영복 글씨체도 멋들어진 글자는 맞아요. 그런데 누구의 글씨체인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누구의? 간첩 글씨체라니까요. 신영복은 김일성이 아꼈던 간첩이에요. 그 신영복의 글씨체를 이렇게 집권당에서 뒤에 걸어놓고 정말 해도 되는 걸까요? 왜 나는 이럴 때면 이상한 나라 앨리스처럼 나만 이상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들죠? 외톨이 같은 느낌? 이런 흥분 안 하나요? 포항시에서도 행사할 때 달았습니다. 모르고 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. 울진에서도 달았습니다. 경북에서 몇 군데가 보이길래 제가 각 시도마다 내가 그 도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전화해서 따지는 거는 웃기다 싶어가지고 경상북도 온라인 게시판에다가 민원을 넣었습니다. 민원을 넣으니까 그 민원을 저에게 전화로 답변하는 분이 이제 답변이 왔어요. 온라인으로 넣었는데 답이 왔습니다. 선생님께서 넣는 민원은 저희 경북에서 바로 소화하는 것보다도 경북 23개 시군으로 모두 하달해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하고 행사할 때 이 글자를 참조해라 라고 하는 글로 하달했다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굉장히 감사했습니다. 어떻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그런 방법을 구상을 하셨는지,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물론 알고 있으니까 그런 행정에 대해서. 그러니까 제 폰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뭐 영주, 청도, 포항 쫙 계속 막 날라와요. 문자 메시지로. 아무래도 조금은 브레이크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 어디죠? 장사 상륙작전의 그 작전 구역이었던 그 해안가에 지금 이제 배 모양의 박물관이 2월 말에 드디어 이제 열린다고 합니다.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좀 지지부진했던 사업인데 거기에 글자가 페인팅이 신영복 글씨체로 될 뻔했습니다. 시안이 나와 있는 거 경북신문을 보고 제가 얼른 영덕군청에 담당 소관이 영덕군입니다. 그래서 영덕군청에 전화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몰랐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제 취지를 금세 이해하고 그다음에 공감하고 받아들여 주면서 얼른 실제 페인팅은 다른 글씨체로 살짝 바꿔가지고 했습니다. 참 다행이죠.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분들의 넋을 기리는 박물관에 글자 페인팅을 간첩의 글씨체로 한다는 거는 이건 대한민국이 미쳐도 너무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나만 이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조금 답답하고 제 능력의 한계를 느꼈던 것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라고 있는데 저는 좌파 진영에서도 그렇고 우파 진영에서도 그렇고 이거 해주세요라고 올리는 것 자체가 이 좌익 권력자들이 국민들을 직접 민주주의적 그 사기 트게끔 하는, 길들이게끔 하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해서 저는 청원 게시판에 전혀 가담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올렸던 거는 이거 해주세요 부탁하는 게 아니라 왜 청와대 공식 행사의 뒷배경에 간첩 글씨체, 신영복 글씨체를 쓰냐라고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. 그런데 거기가 100명이 동의를 해야 공개가 되거든요. 공개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공개까지가 제 목표였습니다.
뭐 10,000명, 20,000명 필요 없고 공개만 되면 사람들이 이런 교수가 있는 모양이군 하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했는데 8명, 8명. 여러 군데 제가 막 했는데 8명입니다. 우리가 지금 보면은 총선 준비하는 총선을 걱정하는 분도 많고 나라 걱정하는 분도 참 많잖아요. 많은데 우리 우익 진영에서 반성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. 저 역시도 제 생업 때문에 두려워서 아스팔트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아스팔트에 못 나간다는 거는 제가 어떤 군종 속에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마이크 들고 앞에 나가가지고 한번 전업으로 투쟁가로 탈바꿈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두렵습니다. 솔직히 이걸 다 환경을 버리고 가기에는. 하지만은 그거는 못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뭔가는 합니다. 행동을 합니다. 후원도 하고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건 또 하고요. 찾아갈 수 있는 건 관공서에 찾아가서도 질의를 하고, 물론 질의할 때 그분들 다 우리 국민들이고 이웃들이기 때문에 싸우러 가는 게 아닙니다. 질의를 하는데 싸우기는 왜 싸우겠습니까? 그분들에게도 그 일을 계기로 알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면 굉장히 흔쾌히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그분들도. 그리고 이런 시민이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다시 봅니다. 사람을. 그래서 그런 행동도 하고 합니다. 근데 제가 청문 게시판에 그거 올리고 동조 좀 해달라고 그 펜앤드 마이크 거기에 게시판에다가도 소개하고 몇 군데 해놨는데요. 오늘 들어가 보니까 8명 동의해놨습니다. 그 누르는 것조차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. 이 손가락 까딱조차도. 그 다음에 우리 김어준 같은 애들은 낙곰수라고 하나요? 저는 뭐 안 봅니다, 그거. 그 걔들도 현금 후원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잖아요. 근데 지금 우익 진영에서는 대표적인 유튜브 채널에 후원 현황이 어떻습니까?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잖아요. 그래서 보험을 넣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. 저도 나름의 보험은 들어갑니다. 보험에 들어가는데 정말 중요한 보험은요, 국가수호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국가수호 성금이라고 할까요? 그거만큼 소중한 보험이 있겠습니까? 제가 오늘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도 올렸지만은 뭐 우한시에서 왔는 폐렴도 무섭고 뭐 하지만 그거는 이제 청결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에 따르면 지나갈 것이고 그거보다는 총선이 정말 문제다. 그리고 선거가 미사일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경상도 사투리 쓰면서 단디 선거합시다라고 그렇게 글을 만들어 올리긴 했는데요. 지금 우리가 각 분야에서 다 열심히 하고 제 주변에 태권도 친한 관장님들도 다 나름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다 하는 사람도 있고 선후배들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겨드랑이 땀내 나도록 뛰어다니던 그런 우리의 노력들이요. 선거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. 그래서 선거는 미사일보다 더 무서워요. 제가 살아보면. 더 이상 철책선을 뚫고 들어오는 간첩 없고요. 김신조 같은 간첩 없습니다. 얼마 전에 1.2.1 사태 기념일이 지나갔는데 기념일이 아니라 뭐 그런 사태일이 지나갔는데 그런 거 지금 필요 없습니다. 선동으로 선거만 뒤집어 버리면은 대한민국 빌딩에 대포 한 대 안 맞은 깨끗한 상태로 털 하나 안 뽑은 상태로 낼름 김정은이가 쳐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. 지금. 그러니까 뭐 제가 요만큼 하기 때문에 당신들도 이만큼 하라 뭐 이런 건 아니고요. 우리가 최소한의 조금의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고 그게 지금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. 그게 우리가 문제인 거죠. 앞으로 100년 더 뒤에 일어날 일이다. 문재양 치아 이런 세상이 100년 뒤에 나올 것이다. 그러면 저도 뭐 좀 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. 나중일 같아서. 근데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게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미숙님 반갑습니다. 소주에는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소주가 있었는데요. 걔들이 장사가 하도 안 되고 말이 이슈가 돼서 시끄러우니까 글자를 약간 뭉뚱거려 가지고 좀 바꿔놨어요. 근데 글자 바꾸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그 문장 단어 자체를 간첩 신영복 씨가 문재인 씨한테 내렸던 그 액자의 글씨입니다. 단어입니다. 그리고 신영복 씨가 간첩 신영복이 노무현에게 내렸는 그 문장은
우공이산입니다. 나라를 조금씩 조금씩 망가뜨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. 우공이산. 그래서 글자 바꾸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 걔들도 참 웃기죠. 처음이라는 그 글자는 계속 유지하면서 글자만 교묘하게 바꾸는. 얼마 전에 교보문고에도 따지니까 우리 내부의 공론화를 거쳤다.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답변이 왔는데 골 때리는 거죠, 정말. 걔들한테 묻고 싶어요. 너희 부모님을 죽인 범인이 있다. 그 범인의 글씨체를 너희 집 거실에 걸어 놓을 수 있느냐, 이 인간아?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. 너무나도 단순하지 않습니까? 이런 논리는? 안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왜 한 첩 글씨체를 쓸 수 있는 거죠? 불매운동 할 수가 없습니다. 저도 당장 또 이번 주에 교보에서 또 책 받아야 됩니다. 교보에 버금가는 경쟁업체가 나타나면 당연히 저는 교보 안 보죠. 그러니까 TV 틀면 정우성이가 광고 나오고 얼마나 밥맛 떨어지면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까? 남한테 내색은 제가 못합니다. 그럴 때마다 너는 맨날 그 생각만 하냐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정우성 같은 인간이 돈 끌어버는 이병헌 또 마찬가지, 이승환, 윤도현 마찬가지 그런 시대. 반공 활동했다가는 폐가 망신하는 시대. 지금 200명 가까이 잡혀 들어갔다죠. 그래서 돈을 갖고 있습니다. 걔들이 돈을 갖고 있어요. 돈의 힘이라는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. 알라딘이라고 해서 뭐 하겠습니까? 알라딘도 조금 왼쪽입니다. 그래 따지면은 살 수가 없죠. 책은 봐야 되겠고. 그래도 양질의 책을 보고 그 학자, 저자들에게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밖에 없지. 출판사 자체는 교보에 지금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미숙님 반갑습니다. 행동하는 지성을 지지합니다. 행동을 조금 하고 있고요. 제가 지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연휴 끝난 화요일